안녕하세요. 수의사 아빠입니다. 오늘은 동물 영양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사료 성분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사료를 선택하기 전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00% 안전한 사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음식을 먹이고 싶다면 직접 요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이 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안전한 사료에 또 자연식품을 또 섞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또 안전하고 좋은 사료라 할지라도 그 사료를 가공하는 과정 중에 영양소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료에는 또 직접 만들어 먹이는 자연 음식과는 다르게 수분 함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료의 수분 함량은 약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수분 공급이 또 적어지게 되면은 또 변비를 또 유발하게 되고 또 탈수,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이는 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한 사료를 고를 수 있을까요? 인터넷 사료에 사료 등급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어떤 이 피라미드 그림과 함께 사료의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1등급이 유기농, 2등급은 홀리스틱, 3등급 사료가 슈퍼 프리미엄, 4등급이 프리미엄, 그 다음에 5등급이 마트 사료라고 적혀 있는 피라미드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등급은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홀리스틱 사료라든지 최고급 사료, 프리미엄 사료, 유기농 사료 이러한 것들은 단지 사료 회사가 만들어낸 광고, 마케팅 용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홀리스틱이나 프리미엄 사료들이 일반 사료보다는 더 성분이 더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00% 무결함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또 잘 살펴보아야 하고요. 이러한 용어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료 회사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또 정직하고 동물의 건강을 또 생각하여 만드는 사료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개, 고양이 사료의 진실이라는 책에 보면요. 사료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 또 안전한 사료를 살펴보기 위하여 5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료에 쓰이는 원료는 어디에서 생산되는가? 두 번째, 원료 중에 중국산이 있는가? 세 번째, 그리고 사료 내에 사료를 만들어내는 자체 공장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공급자를 따로 두고 사료를 제조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품을 검사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 실험을 하는지, 이 5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사료를 선택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료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화로서 이런 것들을 문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담당자가 하는 답변들이 또 100%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사료를 리콜한 이력은 없는지, 그러한 과거의 그 사료 회사에 관한 뉴스들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사료 회사들은 모든 성분들을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요, 현대 자동차에서 모든 부품들을 다 만들어서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에다가 각종 부품들을
주문하고 그것을 받아서 조립하는 것이 그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요.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료에 들어가는 뭐 고기라든지 야채, 그다음 뭐 비타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또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청업체에서 약속한 원료 대신 다른 원료를 집어넣었거나 또 성분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이 사료회사는 그것을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사료 제조 환경은 자사 감독하에 자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료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원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휴먼 그레이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휴먼 그레이드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 상태, 그런 품질의 원료를 넣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또 먹는 것이라 할지라도 100% 안전하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재료를 사서 요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료 성분에 대해서 또 안전하고 좀 더 좋은 사료를 알려준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또 좋은 사료를 먹였기 때문에 내 동물은 건강할 거야 라고 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의 방법은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것이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대안, 두 번째 차선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료 성분을 해석하는 방법은요, 제가 개인 블로그에 사료 성분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번역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여서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성분을 해석하는 그 방법에는 보면요, 이 성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은 건강한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의심스러운 성분, 그리고 빨간색은 위험한 성분. 자, 이렇게 성분을 나누어 놓았고요. 그래서 이 건강한 성분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노란색, 또 빨간색 성분이 몇 개 들어있는지 성분표를 보면서 표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파란색 건강한 성분만 있고 노란색과 빨간색 성분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A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등급은 빨간색 성분은 없고 노란색 성분이 5개 미만인 경우, 이것이 바로 B등급입니다. C등급은 노란색 성분이 5개에서 10개 있는 경우, 그리고 빨간색 성분, 위험한 성분이 3개 이하로 있는 경우가 C등급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의 사료를 제가 직접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A 등급은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C에서 이 F, 우리가 흔히 아주 좋다라고 하는 사료들도 보통 C 등급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대해서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성분에는요, 주로 이제 그런 육류, 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생선, 이런 고기들인데요. 그런 고기들의 중에서도 그런 살코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요리해서 먹는 그 살코기, 그것을 사용한 것이 바로 건강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식육 부산물이라든지 육분, 이런 것들은 바로 노란색 또는 빨간색 위험한 성분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의 내장, 뭐 심장이라든지 간, 비장, 폐 이러한 또 내장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요. 왜냐하면 동물의 내장들은 자연 종합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장기에는 중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장들이 또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또 어떤 동물에서 오는 것인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표기된 경우에는 이것이 또 건강한 성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동물 내장이라고 표기되었다면은 그 성분이 사실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 성분 중에 또 하나는요, 과일과 채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료에 들어가는 과일과 채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성분 함량이 1%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물에게 필요한 그런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에 뭐 과일이나 어떤 채소들이 첨가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필요한 양보다는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성분, 의심스러운 성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식육 부산물들, 그 다음에 또 농축된 콩 단백질, 뭐 병아리 콩 가루라든지 뭐 완두콩, 그 다음에 건조된 당근,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아주 높은 그런 함량의 당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은 이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이 들어가면은 강아지가 거의 대부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당분들은 동물의 건강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강아지들에게 또 인기 있는 기호성이 높은 사료들은 이러한 당분의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뭐 보리, 현미, 옥수수, 기장, 뭐 밀, 콩, 감자 이런 탄수화물인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반려동물 사료에서 가장 저렴한 영양소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도 반드시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만큼 탄수화물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또 적은 양만 필요한데요. 그래서 사료 제조 회사에서는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 탄수화물 함량을 높이는데요. 이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또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알러지나 관절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이 첨가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유산균 이러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런 우리가 의심 없이 이런 비타민이 들어있으니 참 좋은 사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첨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은 그 사료를 가공하는 과정 중에 높은 온도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비타민을 첨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료에 첨가하는 대부분의 어떤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은요, 거의 합성 비타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합성 비타민들은요, 안전이 의심되는 중국과 인도에서 제조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합성 비타민은 우리가 흔히 과일이나 채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연 비타민과는 또 신체에 작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합성 비타민은 또 독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들어간 사료들은 사실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균이 첨가되었다 할지라도 사료가 가공하는 과정 중에 그 유산균의 대부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 유산균의 효과를 누리기는 거의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은 꼭 급여하길 원하신다면 따로 첨가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료에 들어가는 또 여러 가지 기름들, 생선 기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물성 기름들, 동물성 기름들, 이러한 기름들은 사실 가공하는 과정 중에 또 부패되거나 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료에 들어가는 이런 지방 기름들은 사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또 우리가 보면은 알기 어려운 영어로 된 성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톡시킨, 그 다음에 프로필렌 글리콜, 그 다음에 이산화 티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름을 딱 처음 들었을 때 알기 어려운 영어로 된 긴 이름들,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사실 안전하지 않은 성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이 있다면 한번 의심을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아까 언급하였듯이 제 개인 블로그에 이 사료 성분을 해석하는 방법을 올려드렸으니 그것을 또 참조하여서 지금 먹이고 있는 사료가 또 안전한지 또 어느 등급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또 집에서 이 강아지와 고양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또 그 원칙과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